똑똑하다는 건 단순히 각종 검사에 잘 대처한다거나 높은 IQ 점수를 받는다는 게 아니었다. 뭔가를 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다는 게 아니었다. 태도는 단순히 뇌 구조와 관련된 게 아니었다. 지능은 사실 적응력, 창의력, 회복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지능이란 타고난 정신적 우월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능은 유전학적 운명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어떤 검사를 하거나 DNA 연기 서열을 알아냄으로써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며 더욱 새롭고 나은 길을 알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지능은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며 변화로 정해지는 여정이다. 각자의 세상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미 갖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인식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한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당신의 지능을 평가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당신에게서 지능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지능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IQ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향상시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생각하고 알고 향상되고 있을까? 우리의 공통감사인 지능 얘기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지능을 어떤 한 가지 특정 능력이나 재능으로 보지 않는다. 향상될 수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일련의 능력으로 여긴다. 우월한 뇌와 지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극소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며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라고 믿는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이렇다. 지능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높은 지능을 갖는 방법은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 경로가 많듯이 당신의 마음 혹은 정신을 최적화할 방법도 많다. 환경 변화만으로도 IQ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의 유전체가 당신의 운명까지 결정짓지 못하듯 당신의 후성 유전체 역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후성 유전체는 당신이 겪는 경험에 따라 평생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므로써 당신의 교양국은 물론 미래 세대의 교양국까지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스트레스는 뇌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모두 준다. 단기적으로는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면서 몸속 혈류와 산소량 또한 늘어나 깊은 사고와 집중, 개혁을 담당하는 내부의 에너지를 뺏는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성과에 관한 많은 연구로 입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 번에 겪는 가벼운 일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시공간 과제 및 기억 회상부터 계산 및 이해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인지 작업에서 실수를 범하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일회성일 때가 드물다. 사람들은 대개 매일, 매주, 매년 만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뇌 안에서 구조적 변화가 생겨 뇌 위축이 일어나 신경 생성 질환이 생기게 된다. 스트레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등 장기적으로도 몸에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친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면 경도 인지 장애로 알려진 질환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억력이 쇠퇴하고 단어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어려워지며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계획된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치매에 걸릴 수 있으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80%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된다. 만성 스트레스를 겪으면 몸 곳곳에 염증이 일면서 순환계 및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뇌와 그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부터 암과 면역질환에 이르는 거의 모든 뇌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후선 유전학 결과들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전술을 써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방법은 많지만 나는 높은 비용이나 외과적 개입이 없어도 되는 과학적 방법을 쓰고 싶다. 이와 함께 우리 뇌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인지 전략을 쓰고 싶다. 지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사실은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잘 활용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능이 단순한 지적 능력 이상일 것이며 스트레스와 우리의 정신 및 정서
건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에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뇌와 몸은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사회적 환경에 끊임없이 반응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 환경을 개선할 건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순간은 학습을 위한 순간이다. 모든 순간은 당신에게 환경을 알고 대처하고 잘 통제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무리 일상적이고 따분할지라도 늘 메시지가 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건 당신에게 달렸다. 어떤 순간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어떤 순간에는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당신은 늘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다. 늘 잠재적으로 창의력과 공감 능력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것이다. 내 두뇌를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건 환경에 관한 나의 의식적이고 부단한 관심과 참여다. 지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키워 당신에게 주어진 지능을 뛰어넘고 그간 이룬 성취를 뛰어넘고 당신의 전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사고방식을 바꿔 뇌의 타고난 신경과소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예를 쓰면서 성공의 뜻을 재정의해야 한다. 성장형 사고방식에는 이처럼 통계적 유전적이며 각종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회계감사식 문화를 거부한다. 대신 인간을 신경가소성을 가진 생명체, 즉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뇌를 가진 변화무쌍한 생명체로 본다. 그리고 삶을 배우는 과정으로 본다. 또 우리는 모두를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은 존재로 보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여정을 제대로 즐길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 여정에서 영구적인 것은 없다. 발전만 있을 뿐이다. 현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본보기가 돼 뭔가를 습득하는 긴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학습이 조직을 비롯한 넓은 분야에서 어떻게 새로운 역할과 직책으로 이어지게 될 건지를 자세히 설명하라. 그들의 발전이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으로 여겨라. 직장 환경에서는 당신의 실수를 개인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해보는 게 중요하다. 지능을 경직성 측면에서 보는 곳에서는 많은 단점이 있다. 반대로 지능을 유연성 측면에서 보는 곳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다. 자신의 지능이 계속 높아지면서 평생 발전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뭔가를 배울 기회로 차고 넘친다고 본다. 이들에게 실수나 좌절은 지식을 늘리기 위한 도전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물론 자신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 비판까지 격려로 본다. 이렇게 상반된 두 사고방식의 결과는 놀랄 만큼 다르다. 심리학, 신경과학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25년간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택하면 더 많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각종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며 하는 일에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거나 학습을 통해 어떤 주제를 더 잘 마스터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성적 중심의 사고를 가진 친구들보다 더 잘 배우게 되고 심지어 IQ 검사를 더 잘 보게 되며 배우는 과정을 끝까지 마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또한 당장 더 높은 점수를 올리겠다는 목표로 학습에 임한 학생들은 나중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낸다. 게다가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는 등 개인적인 관심사를 갖고 학습에 임할 때 가장 잘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사람이란 뭔가를 배울 때 주변을 둘러보며 어떤 관점에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 배우는 사람이다.